지역의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투데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삶과 복지에 맞춘 바이오 기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바이오 기술을 특화, 또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는 바이오 산업 핵심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숱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는 충북산학융합본부의 노근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부인데 이곳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설립된 지는 한 7년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명도는 제가 보기에 예.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충북산학융합본부의 모태가 되는 산업부 사업 이름이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학이 캠퍼스가 들어가서 대학과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체화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대학들과 기업들을 관리하는 그 운영의 주체가 산학융합본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뭐 꼽는다고 그러면 대학과 기업들을 통해서 뭐 산학융합 R&D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궁금해지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곳입니다. 설립이 된 지 7년을 맞이했다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7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설립이 된 것이 2012년 6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식적으로 정부의 사업기간이 2017년 6월까지 5년 동안이 있었고요. 그 기간 안에 2014년에 대학의 바이오 캠퍼스가 준공이 됐고요. 2015년부터 3개 대학, 그리고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학생들 460명이 이전을 해서 예.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충북산학융합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전에 온 그 대학들과 기업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산학융합 R&D 사업을 했었고요. 예. 뭐 기술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또는 기업의 재직자 또는 취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지원하고 관련된 청년 창업 베이스 캠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연구에서부터 고용까지 이 체계화된 그런 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북산학융합본부고요. 그간에 우리 충북산학융합본부에는 총 54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4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취업난을 대표하듯이 학생들의 취업률이 가장 중요한데 예. 세계 대학의 본교 취업률이 한 6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오 캠퍼스의 취업률이 80.2%죠. 80.4% 정도 됩니다. 한 20%포인트가 더 높은 그런 예.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과 대학이 같이 공간 안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또 큰 점수를 좀 얻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수한 평가를 지금 오송산학융합지구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임 원장님의 덕이고 예. 지금까지 같이 일해왔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립되고 나서 한 4년 동안 계속 우수지구로 선정이 됐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한 4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 4월 1일부터 부임을 해서 예. 일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그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면 창업에서부터 연구개발, 기업 지원 뭐 이것이 일체화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하는 평가를 평가위원들께서 해주시고 좋은 점수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 만큼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포부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목표도 있으시고요. 네네. 그간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7년 동안은
제가 판단하기로 예. 인프라 구축기,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짓고 학생들 이전하고 또 기업들 유치하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경영의 모토는 저는 관리 경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관리 경영의 틀에서 좀 더 다른 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또는 협업 또는 창업과 같은 상상력을 동원한 소프트 파워가 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하면 관리 경영에서 혁신 경영으로 그 틀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점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예전만 해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시민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두하면서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특화를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을 하시기에 많이 달라졌죠,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충북의 바이오 산업의 시작은 2002년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바이오가 뭔지를 잘 몰랐던 그래서 바이오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바이오가 무엇인지를 알리었던 그런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얼마 전에 그 국가비전 선포식도 했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을 오송에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비전도 있고 또 그 적지가 오송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오송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 그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 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알려지기까지가 약 그럼 10년 남짓 걸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단계로 올라오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기틀이 마련되는 게 참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래서 비전 선포식을 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다른 소회가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지역 산업 정책을 담당을 해서 전 직장에서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식이 오송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충북도에서는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겠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산업과 함께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에 한 산업이 충북의 오송에서 열리고 있고 오송에서 육성이 될 예정이고 충북도에도 강한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충북산학융합본부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그 기관의 하나의 원장으로서 한 기관의 원장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뭔가 상전벽해 같은 그런 소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부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련돼서 이 클러스터가 오송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전국이 다 바이오 산업이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바이오 산업은 크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신약의학과 관련된 레드바이오 또는 뭐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농업과 같은 그린바이오 또는 화장품 뷰티와 같은 핑크바이오 또 바다와 관련된 청정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블루바이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화이트바이오 이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국을 보면 우리가 삼면에 접해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블루바이오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레드바이오와 핑크바이오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이 이 주된 산업인 경우에는 뭐 그린바이오나 화이트바이오 이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의 그 종류들이 있는데 통칭해서 보면 다 바이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만 육성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많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오송에 첨복단지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있죠. 그리고 대구 경북에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아주 대표적인 그 거점이 양분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송도라든지 판교라든지 강원도 원주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저 아전인수식의 평가인지는 몰라도 예.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의 심장은 오송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를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관들 6개 기관이 와 있고요. 거기에 각종 다양한 기업 지원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와 같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송이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의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틀이 마련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준비 과정에서 도약하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방안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얼마 전에 5월 22일 날 국가비전 선포식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 인력 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2만 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거기에 특히 연구개발 분야로는 23%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충청북도의 육성 전략에서 보면 매년 5천 명씩 오송에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건의사항에서 봐도 가장 많이 나왔던 건의사항이 인력 양성, 인재 양성 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차세대 방사방 가속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술 사업화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생태계 조성 또는 물리적 인프라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마 오송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은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문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방문을 하셨을 때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주된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신산업 아주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 양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총 9분이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은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포부를 말씀하셨던 것이어서 8개 건의사항으로 치면 그중에 3건이 인력 양성 쪽의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연구개발 사업, 신약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지원을 좀 늘려달라라든지 아니면은 신약 개발에 따른 뭐 조직 칩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해달라라든지 또는 공공지원 서비스를 해달라든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도 절반이 거의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라는 게 정말 전문적이기 때문에 초기 인력을 구하더라도 막상 이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것들 다시 배워야 하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고견을 여쭙는다면 인재 양성에 대한 뭐 방안들 노력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충북산업융합본부의 역할과 본분이 사실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대학과 기업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거리감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배출된 인력의 여러 가지 소양과 기업이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치시킬 수 있도록 지근거리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충북산업융합본부의 역할인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산업은 투자에서부터 해수까지 이 해임 기간이 상당히 길지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반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 또 그에 따른 기술 개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개발, 인력의 양성은 정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 또는 해야 될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육성 전략에도 첫 번째가 그 인재 양성 쪽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급으로는 뭐 의과학 기술원을 좀 설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 과정으로서는 지금 우리 오송에 산업융합본부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바이오 종합 캠퍼스를 좀 확대해 달라. 이 학부 중심으로. 예. 뭐 그 외에 마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K 뷰티 스쿨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건의 사항도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오송이 국가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된다라고 치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인재 양성 쪽에 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역할의 본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사령탑을 지금 자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책임감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저희 본분이라고 하면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 양성의 그 저기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본에 표준화된 또는 대학에서 교육에 있는 그 정해진 커리큘럼 가지고는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기업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하고 하는 또는 기업에 있는 재직자뿐만이 아니고 취업 준비생들까지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하고의 그 매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성된 우리 인력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매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급 인력, 최고급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스타트업 또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만족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실제 미스매칭이 많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 배우고 있는 바이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실제 갔을 때 부담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론 중심에서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즉시 투입이 가능한 그런 훈련된 인력을 좀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뭐 이론 중심의 교육을 주로 하고 뭐 물론 인턴이라든지 현장 실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로 해결이 안 되는 기업은 사실은 바이오 기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아주 최신의 장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컨셉을 가진 또는 창의적인 학생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필요로 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어떤 바이오 기업인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지금은 구직난하고 부인난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기업에서 볼 때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부인난이 더 심각합니다.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우리 인재들을 뽑기가 그 학생들을 취업하고자 하는 그 응모를 했지만 사실은 뽑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 뽑는 경우들도 많다 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이 정말 커지고 있는 만큼 오송에서도 그만큼의 역할을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역할을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노근호 원장님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